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결산과 저의 계좌 공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최악의 시간들은 지나간 것일까? 라는 저의 생각을 좀 담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 계좌 한눈에 보기입니다. 더 리치 어플이라는 보기 쉬운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총 자산은 1억 6,163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번 달에 제가 결산할 때 제 총 자산이 1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6,100만 원이 상승을 하면서 자산이 거의 57%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바닥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스닥뿐만 아니라 여러 개별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도 보이고 있고 파월이 이제 최근에 0.25만 올리면서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면서 금리 인상이 곧 멈추고 올해 말부터는 금리 인하가 올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예측이 반영이 돼서 이런 좋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은 전체 한 84%가 아이온큐고 5%가 테슬라, 3%대의 엔비디아와 구글이 있고 그 다음에 QQQ, 그 다음에 2% 정도로 온세미컨덕터라는 종목으로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를 가져가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아이온큐를 가져가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눠서 보자면은 아이온큐 주식을 지금 한 19,728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번 달 결산할 때 제가 19,621주에 비해서 한 107개 정도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주를 채우는 게 목표고요. 평단가가 지금 5.56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한번 팔았다 다시 산 수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9불 초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한 마이너스 30-40% 정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 35개 있는데 마이너스 24% 정도.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왔어요. 엔비디아가 그대로 21개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자세한 부분들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지금 엄청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라는 AI 프로그램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쪽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 이런 GPU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많이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글 역시 실적이 부진하긴 했지만 아직 마이너스 17% 정도 수준이고 QQQ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이너스 한 11% 정도였는데 거의 이제 평단가까지 올라왔고 온세미컨덕터는 제가 산지 한 3-4달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한 50% 정도 수익을 봤는데 워낙에 소량을 샀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샀기 때문에 수익률은 좋지만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이온큐를 한 107주 추가 매수한 거 말고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계좌 요건 이제 키움 계좌이고 요거는 KB증권 계좌인데 일단 제 메인 계좌가 되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16,003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 KB증권에 이제 한 264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손실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까지 내려갔었어요. 저번 달에. 근데 지금 플러스 11%까지 올라왔으니까 아이온큐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저번에 결산했을 때에 비해서 거의 주가가 7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바닥을 지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KB증권 같은 경우도 저번 달에 마이너스 47%였는데 손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6% 정도로 많이 줄었다. 그리고 저희 서브 계좌 요건 이제 와이프 명의 계좌인데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이온큐는 아직도 마이너스 34% 요쪽 부분은 제가 팔았다 다시 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산 그 평단가 8불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마이너스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51에서 마이너스 24까지 올라왔다. 구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7,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5%까지, QQQ도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 온세미 같은 경우는 플러스 13에서 47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매우 좋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엔비디아 쪽이 선전을 많이 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입금이 됐어요. 분기가 지나서. 그래서 총 자산은 1,221만 원 정도 됐는데 누적 수익률이 저번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현재 거의 한 마이너스 10%로 손실폭을 많이 줄였고요. 이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고 해가지고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에 있는 ETF를 주로 요게 이제 한 70%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9였는데 현재 마이너스 8%까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 안전형으로 이 긴 종목을 가져가는데 S&P 500을 추종하는 부분이 꽤 크기 때문에 요걸 가져가고 있고요. 요거 역시 마이너스 2에서 지금 거의 플러스 1까지 올라왔다. 전체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가 된 게 제가 이제
예전에 해외 선물 쪽으로 해서 키움증권 3등까지 입상했다는 거는 웬만한 분들 다 아실 텐데, 그때는 너무 큰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원래 나스닥 100이라는 해외 선물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0분의 1 금액으로 하는 미니 나스닥 100이 있어요. 요거는 한 300만 원으로 할 수 있고, 이 나스닥 100이라는 거는 3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10분의 1짜리로 해서 다시 소액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금과 원화대용금을 합친 게 제가 총 쓴 금액이에요. 이 매매를 할 때. 근데 보시면 뭐 거의 한 300만 원 수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은 한 74만 원 정도 돼요. 2, 4, 6, 8, 10 열흘 동안 했으니까 뭐 하루에 한 7만 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도 보시면 나오죠. 이 1월 31일에 제가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10분의 1 상품이 아니고 원래 상품이었으면 제가 360만 원을 손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해외 선물을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가, 수익은 길게 가져가야 되고요,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심리가 거꾸로인 게, 손실일 때는 올라올 거라고 믿고 싶어서 손실을 길게 가져가고, 수익일 때는 팔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거려요. 그래서 수익을 짧게 가져가면서, 이게 해외 선물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홀짝 게임입니다. 50% 확률로 가져가는데 수익을 길게, 손실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상 거꾸로 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크게 손실을 받고 이제 멘탈이 어느 정도 다져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팁을 좀 드렸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투자 승률, 이제 제 해외 선물 옵션 계좌인데 보시면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수익 확률이 거의 70%인데 70%인데도 아까 그렇게 큰 손실이 나고 수익은 대체로 적었죠. 다시 보면은 뭐 평균 수익을 보면은 하루에 뭐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36이 돼 버렸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고 많이 다쳐본 사람도 이렇게 멘탈 관리가 어려운데, 그래서 더 여러분들한테 단기 투자나 이런 파생 상품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배 단위다 라고 하고 초보자면은 수익률이 제가 70%인데도 이 정도가 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50%만 돼도 훨씬 손실이 커져서 망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게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제가 그냥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벌어들이는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짬짬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 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70% 정도 승률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일 때 길게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손실은 짧게 끊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건 이제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투자나 중기 투자일 때 적용되는 심화 과정 팁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의 총 의견은 뭐냐, 12월, 1월 결산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아이온큐 주가가 3불 초반까지 갔다가 현재 5불 50센트까지 올라오면서 7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도 뭐 잘하고 있고, 이 매출이 적은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 더 크게 하락하고 상승장에 더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장에서 잘 들어가면은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느낌이고요. 달라진 점은 아이온큐 수량을 한 100개 이상 추가 매수를 했다. 그래서 제 계획은 2만 주를 채우고 매집을 멈출 거다. 대략적인 총 포트폴리오를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원금이 한 2억 7천 정도 되는데 현재 자산의 규모는 한 1억 6천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뭐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 아직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뭐 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속적으로 모아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한다 라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바닥은 어느 정도 지나고 좋은 흐름이 나올 법한 시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측을 하면 안 되죠.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예측이 아닌 대응으로, 그리고 꾸준히 모아가는 이런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 편한 투자를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특별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불하는 가격과 실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갭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일례로 아이온큐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양자 분야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1월 달에만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 2022년에도 양자 분야 투자가 컸다라고 하는데, 저는 훨씬 더 큰 규모가 올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의 관점이
변화되는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온큐의 공장 개설 소식이 나왔죠. 2024년 상반기에 완성이 될 거다라고 했고, 인텐그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여러 양자칩들을 연결하는 전문가들을 이 팀을 인수를 해서 아이온큐 캐나다로 앉혔고요. 2023년에 2개의 양자 컴퓨터, 2개의 칩을 연결하는 시제품을 내겠다. 그리고 2024년 아마 하반기쯤에 첫 양자 컴퓨터 판매 예정이 돼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모아간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미 투자자가 가진 유일한 이 주식시장에서의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얼마든지 내 종목을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펀드 매니저나 전문가들은 계속 턴오버를 해야 됩니다. 계속 팔고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 투자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혜롭게 잘 활용한다면 그런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들보다도 평생에 걸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워렌 버핏 명언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거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10년 이상을 생각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수익은 크게 손실은 줄일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치와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하지 마시라 라고 워렌 버핏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은 항상 틀리고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는 하더라도 예측을 기반한 투자가 아니고 꾸준히 모아간다는 마인드와 대응으로 하겠다라는 이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거기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1월 결산 및 계좌 공개를 하면서 최악은 지나간 것 같은데 예측은 하지 말고 우리는 꾸준히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투자 수익도 많이 키워주셔서 부자 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